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얘네는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할 때 이제부터 중학교랑 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될 거거든요. 일단은 오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따라와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각이란 뭐냐? 각이면 각이지 일반각은 뭘까? 일반적인 각이라는 거죠. 뭐가 일반적인 거지? 숫자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각은 이렇게 있으면 있으면은 45도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있으면은 120도 그런 건 알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각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제대로 집중해 들어야 될 건데 이건 모든 수학에 통용되는 얘기인데 잘 들어봐. 각도가 생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그쵸? 누가 얘기했지만 좀 틀린 답이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직선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각이 생기려면 반직선이 뭔지 알죠? 반직선은 어떤 점을 시작으로 한쪽으로만 쭉 무한대로 가는 게 반직선이에요. 쭉 가는 게 반직선이죠. 직선은 뭐예요? 양쪽으로 쭉 무한대로 가는 게 직선입니다. 선분은 뭐죠? 두 점 사이에서 딱 끊기는 게 선분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건데 그러니까 각이 생기려면은 두 개의 반직선이 있어야 돼요. 뭘 공유하는 두 개의 반직선이냐면요, 어떤 시작점을 공유하는 두 개의 반직선. 그래야 각이 생깁니다. 이런 걸 원래 필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 해야죠. 두 개의 반직선이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기준선이 되는 친구인 10초선과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 10초선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 10초선 봐봐요. 10초선은 누구한테나 똑같은 아이인데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이런 선을 그리고 싶다. 10초선은 똑같은데 어떤 친구는 이런 선을 그렸다. 그럼 이런 각이 나오고 어떤 친구는 이런 선을 그렸다. 그러면 걔는 이런 각이 나오고 자, 어떤 친구는 이런 선을 그렸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각이 잘 보세요. 각이 이만큼 그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얘네들이 있어. 10초선 누구한테나 공통인 기준선. 누구한테나 공통인 기준선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모두 다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은 각이 아니에요. 동경은 반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이 반직선인 걸 모르고 졸업하는 애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동경이 약간 지도에도 많이 쓰이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위도, 동경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그 지도에 쓰이는 동경조차 반직선입니다. 반직선이에요. 어찌되었든 동경은 반직선이다. 직선이 선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10초선이 있는데 10초선은 웬만한 책에서나 수학책에서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10초선은 약간 X축의 오른쪽 방향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좌표평면에 이렇게 XY축을 그릴 거 아니에요.
이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이선 이게 시초선입니다. 얘가 시초선이에요. 이거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무 개의 선이 시초선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지만 이건 좀 약속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시초선 기점으로 만약에 내가 동경을 이런 데에 표시했다. 그러면 각도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각도는 자 시초선 위에서부터 반시계로 돌아서 딱 다음 만큼 이게 각입니다. 이게 각이라고 수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시초선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닿았을 때 이만큼의 각이라고 했다 라고 정한 순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냐면 야 그럼 잘 봐라. 내가 시초선에서 어떤 동경이 있어. 이런 동경이 있는데 이 동경에 닿으면 된다는 거지. 동경 반직선이야. 시초선으로 출발해서 여기에 닿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닿을래 라고 한다 칩시다. 네, 이것도 각이에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나는 그러면 두 바퀴 돌고 닿을래. 옆에 있는 친구는 세 바퀴 돌고 닿을래.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얘네마다 각도가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얘들 현재 있는 각이 210도라고 할게요. 딱 이만큼. 어떻게요? 잘 들어봐. 180에 30도만큼 가는 거야. 180에 30도만큼 갔으니까 210도야. 내가 유독 너네 반에서 열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니네 반 애들이 집중 존나 안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고1이지만 고1 대상이지만 중요한 얘기할 때 존나 시끄러워. 이유를 모르겠어. 중요한 얘기할 때 삐걱대는 소리나 부석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너네가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중요한 줄도 모르니까, 그치? 유독 너네 반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말 안 듣고 있는 거지.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다 뭐 어차피 똑같은 거지. 너네는 내가 지난번에 개지랄을 하고 화를 낼 때 지랄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진짜로. 진짜로 지랄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치?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도 안 바뀌어서 오늘도 숙제를 이딴 식으로 해왔지. 그치? 좀 이따 일품을 털면 얼마나 또 지는 일이 벌어질까? 당연하게도 내가 일품 볼 때도 이게 숙제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확인을 할 거야. 내가 말했잖아. 웬만하면 그런 짓 안 하게 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내가 해주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대로 진행해줄게. 너네만은 내가 좀 혼을 내든 뭘 어쩌든 아니면 수업을 안 하든 뭔가 조심이 있을 거야. 확실하게. 이렇게 만든 건 너네다. 볼게. 각이라는 건 오늘 수업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님한테 마음만 편하게 해줄게. 알았어? 잘 해볼게. 야, 얘가 180도에 30도 갔으니까 210도야. 맞아. 근데 그럼 봐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는 이렇게 동경에 닿았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럼 각이라는 게 시초선 출발해서 여기에 이 동경에 닿을 때까지가 각인 거잖아요. 그럼 출발해서 최초로 닿는다는 말이 없으니까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닿아도 각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이 멘트가 중요하죠. 파란색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210도 아니 360도 더하기 210도여도 상관없죠. 즉 570도여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한 바퀴 돌고 360 거기 210 더 갔으니까요. 이해만 될까요? 아니죠.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360도, 즉 두 바퀴 돌고 210도 더 가도 되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930도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210도나 570도나 930도나 모두 같은 동경이긴 해요. 동경은 공유하죠. 동경은 같지만
각도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각이 맞습니다. 다 다르잖아. 210이랑 570이 어떻게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각이라는 건 정확히는 각이라는 건 뭐냐? 어떤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이거든요. 그 동경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각이 바로 일반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파란색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부르거든요. 세타. 이 파란색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을 내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쓰면 좋겠죠. 아직 한 바퀴 안 돌았을 때가 210도니까 210도 일단 베이스로 두고 그 다음에 360도, 즉 몇 바퀴죠?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색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동경을 표현할 수 있는 각은 딱 210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고 N1이겠죠? 한 바퀴 돌고 210 더한 570일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고 210을 더한 93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은 몇 개다? 무한개죠. 내가 1억 바퀴를 돌 수도 있잖아. 2천만 바퀴를 돌 수도 있어. 돌아서 210만 맞으면 딱 가면 동경 찍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법이 각입니다. 몇 바퀴 도는 건 상관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각도 있어요. 거꾸로 한 바퀴 돌고 210을 간다.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되느냐? 마이너스 360이겠죠? 거꾸로 도는 건 마이너스 1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10을 갈 수도 있죠. 자, 이거 더해볼까요?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150도인가요? 예, 맞아요. 이거 마이너스 150도입니다. 마이너스 150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150은? 얘로부터 이렇게 뒤로 거꾸로 간 거예요. 즉, 플러스는 반시계 방향으로고, 마이너스는, 잠깐만. 예,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돌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되었나요? 이런 식입니다. 각이라는 결국 뭐다? 어떤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한다 했습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웬만하면 한 바퀴 돌기 전에 각이 210이죠? 그거 더하기 몇 바퀴 돌았니?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210만큼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표현해줘야 돼요. 세타는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 더하기 360도 n이라고요. 알파는 누구예요? 한 바퀴 돌기 전에 가는 거죠. 하지만 수십 바퀴 돌고 알파만큼만 가면 어쨌든 동경입니다. 이해하시면 똑같은 동경이 나오겠죠. 너무 힘든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필요 없고 호도법을 좀 볼게요. 예, 이 호도법에 대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만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설명을 일단 받아들여 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뭔가 단위라는 게 존재해요. 단위 먼저 봅시다. 예를 들어 뭐였더라? 1cm가 아닌데 1인치가 한 2.5cm라고 칩시다. 2.54인가 얼마나 될까? 2.5cm라고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1인치야 라고 할게요. 이거 1인치야 이 길이. 이거 2.5cm야 라고 할게요. 똑같아요.
그쵸? 1인치랑 2.5cm랑 1인치랑 2.5cm랑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죠.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르친 거예요. 그쵸? 둘 다 똑같아요. 단지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 똑같은 어떤 길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를 쓰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하여튼 같은 값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키가 만약에 150cm인 아이가 있다 칩시다.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인치로는 얼마일까? 인치로는 2 곱하면은 2인치가 5cm니까 60인치네요. 내가 어떤 아이의 키를 보고 너 150cm네? 라고 하죠. 너 60인치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왜요?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거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뭐 x는 3이야 혹은 어떤 그래프에서 xy축에서 자, 어떤 좌표를 찍었어요. 3,4를 찍었어요. 그럼 이때 이 3이라는 값이랑 4라는 값은 뒤에 보니까 단위를 안 붙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3kg이라고 쓰니까 3cm라고 쓰니까 아니면 3cm예요? 3m예요? 3mm입니까? 아니죠. 그냥 3이라고 쓰죠. 자, 얘네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평상시 수학에서 쓰던 얘네들은 뒤에 실수 단위라고 얘네도 단위가 있어요. 실수 단위라고 하는데 단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위를 안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 실수 단위라고 원래 말을 씁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x는 그러니까 3,4 쓰면 이 3이라는 점에 이 3은 3cm도 아니라며 3mm도 아니라며 3m도 아니라며 3인치도 아니고 얘는 원래 3 실수 단위, 4 실수 단위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거추장스럽죠? 3 실수 단위. 원래 이렇게 읽어요. 3 실수 단위. 명칭도 없어요. 무슨 뭐 3 뭐라고 해야 돼요? 3 피트 막 이런 명칭도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수학에서 쓰는 실수 단위는 단위를 생략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해요? 로그랑 비슷해요. 자주 쓰면은 로그 10x 이거 로그 생략하잖아요. 그쵸? 자주 쓰면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이 도는요, 여러분 30도라고 했을 때 이 도는요, 실수 단위가 아닙니다. 어떤 단위예요? 뭐 60분법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럼 이 30도도 어떤 실수 단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비율적인 구분을 하면 실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얘네도 비율적인 거잖아요. 2.5배잖아요. 인치랑 센티미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치를 센치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다 2점으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비율을 곱해주면 센치로 바뀌잖아. 마찬가지야. 이 각도도 어떤 비율을 곱하면은 실수 단위로 나온단 말이야. 걔는 뒤에 뭐 단위가 없겠지? 그치? 그 값만 딱 쓰겠지? 이렇게 실수 단위로 각도를 변환시켜주고 싶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호도법이에요. 그럼 왜 바꿔야 될까? 계산하기 편하려고? 아니, 좀 맞기도 한데, 어느 정도 맞긴 한데, 정확히는 아니다. 계산하기 편하려고도 맞다. 계산하기 편하려고도 맞지. 너네 잘 들어봐. 야, 너네 어떤 내가 넓이를 구할 거야. 자, 여기는 5cm래. 자, 여기는 4인치 라고 하자. 그럼 얘네들의 넓이를 구해줘 하면은 별 수 없어. 4인치를 결국 센티미터로 바꿔야 돼. 2.5를 곱해서.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곱해야 넓이는 5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넓이 구하려면 단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단위 안 맞는 거 바꿀 거 아니야. 얘네 만약에 속도가, 봐봐. 속력이나, 그 속력 문제 풀 때도 어떤 애는 킬로미터인데 어떤 애는 미터, 어떤 애는 초인데 어떤 애는 분이면은 단위 맞추잖아. 그치?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잖아. 맞잖아? 마찬가지야. 각도도 실수 단위로 바꿔줘야 계산하기가 편해.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이제부터 이런 그래프에다가 값을 넣을 거고 얘네끼리 더하고 곱할 거고 이런 짓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도라는 단위는 수학에서 잘 안 쓰는 단위란 말이야. 수학은 주로 실수 단위를 쓰다 보니까 이 도를 실수로 바꿔줘서 계산을 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프를 그릴 때 또 마찬가지. 예를 들어 보자.
그치? 근데 봐봐. 0이랑 1이다 보니까 그래프는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 뭐 수입이라고 할게 나랑 GDP라고 하면은 봐봐. 인구가 많을수록 GDP가 늘어나 하면은 많은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어렵단 말이야. 실제로 봐봐. 더 봐봐. 야, 인구는 0이잖아. 1명, 2명, 3명 할 건데 여기는 1, 2, 3으로 써봐. 야, 우리나라 뭐 인구 1명당 1원 벌어? 말이 아니거든. 여기는 그럼 10,000원으로 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잘 들어봐. 그럼 내가 얘네들의 간격을 똑같이 1, 2, 3으로 1, 2, 3을 똑같은 간격으로 하고 있어. 똑같은 간격으로 하고 있어. 여기는 1이야. 수익.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야. GDP가 총생산이긴 한데 잘 들어봐. 야, 그럼 봐봐. 여기도 1, 2, 3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막 그려지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잖아. 똑같은 비율로 그리려고 하니까. 봐봐. 보여줄게. 사인 코사인을 한번 그려볼게. 너네 이거 대충 알고 있다 치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90도는 1이라고 치자. 그럼 잘 들어봐. 그래프 그릴 수는 있어.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자, 여기를 x를 각도 뭐라고 할게. 자, 여기 y를 내가 이제 실수 단위라고 할게. 실수 단위. 그럼 잘 들어봐. 야, 각도를 30을 넣었더니 여기 이만큼 30이라고 할게. 30을 넣었더니 2분의 1 나와야 돼. 야, 이만큼이 30이면 2분의 1 거의 여기 있어. 야, 각도를 60을 넣었더니 2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돼. 이것도 역시 1보다 작거든? 이것도 거의, 이것도 손 잘 그려야 돼. 여기 있어. 야, 90도가 여기 있어. 야, 90도를 넣으면 1이어야 되는데 1이면 좋을 것 같아. 1도 거의 붙어 있어. 너네 그래프 전체에서 그래프 그리잖아? 거의 이거 선으로 보이잖아. 그래프가 이게 좀 분석이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각도인데 여기는 실수 단위면은 그래프 그리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도 실수 단위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를 실수 단위로 만들 거야? 각도를. 각도를 실수 단위로 만들 거야. 자, 근데 그거에 대한 원리는 내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을게. 즉, 뭐라는 거야? 너네는 지금부터 새로운 각도 표현법을 배울 거야. 너네 학교에서 인치는 아마 안 배우겠지만, 아니, 나 잠깐 배웠는데 왜구나? 하여튼 뭐, 밀리미터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건 배우잖아, 학교에서. 그렇지? 뭐, 10mm가 1cm지? 100cm가 1m고, 1000m가 1kg고,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지? 1리터, 잠깐만. 1000ml가 뭐 1리터고 이렇게 단위를 바꾸는 거 배우잖아, 그렇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느낌으로 배울 거야. 자, 일단 근데 실수 단위로 맞추려면은, 그니까, 각도의 실수 단위는, 자, 1이 얼마일까? 각도가 1이라는 건, 즉, 여기 뒤에 실수 단위가 생략되어져 있겠지? 각도가 1인 거는 뭐라고 정의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지. 봐봐. 1인치는 2.5cm라고 하기로 했다며. 그치? 야, 그러면 각이 1인 거는 몇 도를 1로 했을까로 아는 것도 좋은데 애초에 각 1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 지금부터 간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반지름에 R자리가 있어. R자리 부채꼴이 있어. R자리 부채꼴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친구의 호의 길이가 곡선의 길이 어떻게 되냐고 실 잘라서 갖다 대. 실 갖다 댄 다음에 쭉 피면 되잖아, 그치? 이 곡선의 길이가 어쩌다 보니까 얘도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R인데 얘도 반지름이래, 길이가. 자, 이럴 때 생기는 그 각을 1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 이해했어? 이럴 때 생기는 그 각을 1이라고 약속했다.
아니 실수 단위 1이라고. 다르게는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라디안도 맞는데 그냥 너네는 그 이제부터 실수 단위라고 그냥 외우면 돼. 알았어? 자, 이게 1이야. 그럼 봐봐. 360도는 실수 단위 값으로 얼마일까? 궁금하잖아. 알았어. 그러면 기다려봐. 애들이 이제 배워야지. 360도는 각도의 실수 단위로 얼마일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원이 반지름 R짜리 원이 360도를 돌았어. 야, 이 원주 얼마야? 반지름 R일 때 원주 얼마냐고. 2파이 R이야. 너네 360도짜리 원주가 2파이 R인 거 배웠잖아, 그렇지? 네. 그럼 잘 봐봐. 그러니까 2파이 R이라는 원주일 때, 이 원주일 때 각도가 360도래. 얘 대 얘가. 그럼 얘 입장에서 보자. 얘 입장에서 대체 몇 라디안일 때 여전히 2파이 R이 나올까 궁금해야지. 봐봐. 얘도 어쨌든 이 반지름 R짜리 원 얘도 한 바퀴 돌리면 좀 같은 사이즈로 할게. 얘도 어차피 한 바퀴 돌리면 겉에 있는 반지름 R짜리 길이는 2파이 R이 맞아. 그때는 몇 라디안일까 궁금하잖아. 몇 라디안일까? 도가 아니고 몇 라디안일까? 잘 물어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쓰지 말자. 그거 말고 미안. 도가 먼저 봐봐. 다시 할게. 야, 호의 길이가 R일 때 여기만 이걸로 하자. 너네 그건 다 알겠지? 그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 비례하는 거? 네. 중심각이 조배되면 호의 길이 조배되고. 봐봐.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에요. 그러면은 실수단위 1 각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라고 했잖아. 그럼 실수단위 몇 도일 때 한 바퀴 돈 2파이 R이 나올까요? 궁금하잖아. 네. 자, R 곱하기 X가 2파이 R이다. X가 얼마다? 2파이다. X 누구? 한 바퀴 돌았을 때 값. 다시 한번 봐봐. 비슷한 걸로 보여줄게. 봐봐. 자, 60도일 때, 약 60도일 때 여기 길이가 기다려봐. 2파이네. 자, 여기 반지름이 6이야. 반지름이 6인데 60도일 때 2파이래. 야, 그럼 60도일 때 원주의 길이가 2파이면 호의 길이가 2파이면 대체 몇 도일 때 전체 길이인 12파이가 나올까? 아니, 반지름이 6이니까 12파이일 거 아니야. 네. 야, 몇 도일 때 나오겠어? 360도면 이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니야. 맞잖아. 마찬가지야. 자, 호의 길이가 R일 때 각도가 1이다. 각도가 실수단위 1이다. 실수단위 1. 그러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일 때는 각도는 실수단위 몇일까? 궁금해하면 정답이 2파이가 나온다. 360도는 실수단위 2파이랑 똑같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야, 2파이 누구야? 니네가 알고 있는 3.14 걔야. 야, 신기하다니까? 360도는 6.28 정도 된다는 거 아니야? 2파이니까 360도가 실수 단위로는 6.28 정도 된대. 각도 6? 이러면 거의 한 바퀴 돈 거야. 이해했어? 네. 이게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제 전에가 보겠지.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360도가 2파이래. 그럼 180도는 실수단위 얼마겠어? 파이 절반. 야, 60도는 실수단위 얼마겠어? 3분의 파이야. 신기한 거 보여줄까? 야, 3분의 파이는 대충 얼마냐? 1.0 얼마겠지? 거의 1이네? 3분의 3.14니까. 잘 들어봐. 잠깐만. 실수단위 1이 누구였지? 얘였잖아.
얘 거의 60도처럼 진짜 얘 60도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봐봐. 실수단이 1 정도 되면 60도랑 비슷하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생겼지. 얘네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 반지름이랑 똑같은 호의 길이 그리잖아? 그럼 거의 60도 가까이 나와. 응? 일단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게. 하여튼 너네가 외워야 될 건 뭐야? 니네가 평소에 풀던 각도 단위. 이 도 단위 이제 이렇게 몇 도 단위 쓰는 거 얘네 60분법이라 하거든. 60분법. 그건 몰라도 돼. 하여튼 이 60분법 단위로 쓰는 거에 대한 180도는 실수 단위로는 파이랑 일치하는구나. 마치 1인치가 2.5cm랑 일치하는 것처럼 180도는 실수 단위 파이라는 각도와 일치하는구나. 기억하면 돼. 자, 이제 그러면 이 두 개만 배우고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호의 넓이를 구해야 되나? 대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표 문제 2번이 좀 원래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은 대표 문제 1번을 풀긴 풀 건데 1번만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표현 더하기도 좀 보여줄 거야. 네. 여기까지 풀고 연습 문제만 내줄 거야. 연습 문제 잠깐 볼 건데 보자. 연습 문제 내주기 전에 여기까지만 보자.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싹 할 테니까 좀만 보자. 조금 어려웠지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80도랑 파이랑 같다는 거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러면은 60도는 3분의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야. 180이랑 4분의 1 차이다. 자, 90도는 2분의 파이겠지? 좀 생각을 해보자. 270도는 몇 파이일까? 270은 이거의 3배야. 2분의 3파이 구하면 돼. 자, 그럼 잘 들어봐. 좀 애매한 각도가 있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315도. 별로 애매하진 않지만 얘가 궁금하다 치자. 315도가 궁금해. 얘는 몇 파이일까? 궁금해? 그럼 이거 x라고 봐. 실수단이니까 x일 거 아니야. 단위 필요 없잖아. 그럼 315도 대 x는 180 대 파이 이래가지고 비례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얘랑 얘 대 얘가 얘랑 비율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 x 어떻게 구하면 돼? 180도의 x는 315도 파이니까 180을 쓱 나누면 180도를 나눌 때 도도 약분 되거든? 나누면 180분의 315도네 하면서 4분의 7 파이가 나오게 된다고. 나도 봐. 4분의 7 나올 거야. 이해했어?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더하지 않고 봐봐. 근데 운영 시간도 이거 안할 거고. 네, 지금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한다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외웁시다.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어떤 부채꼴이 있으면 각도리 세차라고 할게요.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45도짜리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맨날 이딴 식으로 구해요. 반지름 이 자리에 45도짜리 구하려면은 맨날 2파이r 먼저 곱한 다음에 360분의 45도 이걸 쓸 거 아니에요? 네. 자, R이 2니까 이게 2를 곱했을 거고 45도는 당연히 이 짓을 해야만 이제 호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호의 길이 그냥 외우세요. 자, 호의 길이 여기 L이라고 하면 R 세타입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입니다. 이게 실수 단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례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실수 단위를 함으로써 각도 곱하기 길이를 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커서 배우도록 할게요. 어떻게 잘 배우세요?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먼저 이 45도짜리 구하러 갑시다. 반지름 2에 45도짜리 호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는 자, 2파이 r, 그러니까 4파이죠? 2파이 r 4파이 곱하기 360분의 45도니까 이거 8분의 1이거든요. 8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 2분의 파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부터 바로 할게요. 자,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r 세타니까 2 곱하기 각도를 할 건데 이 각도를 실수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곱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45도는 몇 파이라고요? 4분의 파이입니다. 45도 4분의 파이예요. 비례식해보면 얼마예요? 호의 길이 2분의 파이, 위에 거랑 똑같이 나왔죠. 집중하세요. 자, 넓이 구해볼게요. 넓이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이 r 제곱 할게요. 파이 r 제곱 하면 4파이죠. 이게 전체 원의 넓이고 얘에다가 360분의 45도 할 겁니다. 이거 8분의 1이라고 했죠. 자, 8분의 1 곱하니까 얼마네요? 넓이도 2분의 파이네요. 이 친구 넓이도 2분의 파이였어요. 자, 지금부터 공식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자, 이 친구 45도 라디안, 그러니까 실수 단위가 얼마라고요? 4분의 파이라고요. 곱해보니까 넓이 2분의 파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공식은 외울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숙제 내줄 애들을 풀 거니까요. 외우실 거고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숙제를 내드릴게요. 나머지는 열심히 풀어보시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오늘 안 풀게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숙제 받아가시고 조금 이따 봅시다. 공수태. 네, 대수 친구들 여기 중학생 친구들 숙제 갖고 가세요. 네.